끝없이 펼쳐진 황금 들녘이 가을빛으로 물든다. 바지런한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 벼는 하늘과 맞닿은 광활한 땅에서 올해도 풍년 소식을 전해준다. 물이 나면 드넓은 갯벌이 열리는 바다. 한평생 바다를 바라보며 산 어부에게 가을바다는 넉넉함을 선물해준 삶의 터전. 지평선이 머무는 곳. 풍요로움이 가득한 김제엔 가을 향기로 물든 황금 지평선이 마음으로 스며든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낮은 산들 뿐이다. 산맥이 동서로 관통해 국토의 70%가 높고 낮은 산들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마주 대하는 곳이 바로 이곳 김제다. (702번) 국도. 직선으로 곱게 뻗은 길을 따라가면 빌딩 숲에 가로막혀 답답했던 시야가 오랜만에 호사를 누린다. 끝자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한 들녘.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평야는 가을 향기로 깊어져 있다. 죽산면에서 광활면으로 이어지는 평야지대. 그 끝을 알 수 없다 하여 만경들이라 불린 이곳은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곡창지대다. 벼가 고개를 숙이면 농부의 손발이 가장 바삐 돌아가는 시기. 1년 내에 흘린 농부의 땀방울이 이제 결실을 맺는다. 기계가 아니면 추수할 엄두도 못 낼 만큼 너른 땅. 평야가 있기 전 이 땅은 갯벌이었다. 바닷물을 막고 땅을 개간해 만든 곳이 바로 김제 만경평야다. 호남 곡창지대 중에서도 이곳 김제쌀의 밥맛을 으뜸으로 꼽는 이유 역시 간척지에서 난 쌀이기 때문. 근데 여기는 지금 공기가 좋고 일단 바닷가라. 또 뭐 저는 궁예 같은 거 뭐 공장지대가 없고 물도 뭐 좋고 그러니까 뭐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풍요롭고 축복된 땅은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하시모토는 죽산면 일대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했다. 1920년대 말경 지어진 이 농장 사무실은 토지 수탈이 이루어진 순환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 지평선까지 펼쳐진 비옥한 땅의 풍요로움은 풍요롭기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농민의 순환과 투쟁을 그린 대하소설 아리랑의 주무대가 바로 김제다. 작가는 수년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해 소설을 완성시켰다. 5년간 집필한 원고지약만 2만 장이 넘을 정도로 투지를 불태웠던 작가 조정래. 그는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늘 가슴 아파했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은 평야를 지나 만경강으로 이어진다. 넓은 들 가운데로 흐르는 만경강은 금강, 동진강과 함께 호남 평야의 젖줄. 이 강이 흘러 서해 바다와 만나고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끝 지점에 심포항이 있다. 항구는 가을 바지락을 실어 나르는 어부들로 북적인다. 과거 심포 갯벌은 바지락은 물론 백합이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여름이면 각종 해산물을 즐기러 오는 이들로 붐볐던 포구. 이제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달라졌다. 그때는 이제 막 도미도 나오고 꽃게도 많이 나오고 대화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숭어밖에 숭어하고 망둥어 없어 거기. 언제나 부족함 없이 베풀어줬던 바다. 그 풍요로웠던 바다를 그리워하며 어부는 다시 뱃머리를 돌린다. 물길이 끊겨버린 심포 갯벌. 광활했던 갯벌 대신 이제 땅이 생겨나고 다른 풍경이 자리하고 있다. 갯벌은 사라지고 있지만 지평선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평생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살아온 이들에게 바다와 갯벌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터전. 내다 팔 고기는 잡히지 않지만 어부들은 오늘도 바다에 그물을 담근다. 바다에 넣어뒀던 그물을 세 사람이 함께 끌고 당겨 조업하는 투망법은 이렇게 바다 수심이 낮을 때 쓰는 어업 방식이다. 오늘은 김장에 쓸 작은 새우들을 잡았다. 황금어장이었던 과거와 비교할 순 없지만 바다는 아직도 생명이 꿈틀댄다. 예전에는 여기가 물이 전체가 바닷물이다 보니까 배류도 많고 어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생계에 큰 지장이 없었지. 그리고 애들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도 큰 지장이 없었고 풍요로웠다고 봐야지. 어부는 주어진 대로 욕심내지 않으며 산다. 그것이 수십 년 바다 일을 하며 터득한 지혜다. 김제엔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다. 그 중에서도 불양면 벽골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서기 330년에 축조된 이곳은 면적만 무려 4천여 제곱미터로 추정된다. 호남평야 일대에 물을 댈 정도로 그 규모가 놀랄 만한 수준이었다.
뒷골재엔 거대한 크기의 조형물이 있다. 제방을 허물려는 청룡과 이를 막으려는 백룡이 저수지에 살고 있다는 전설을 형상화한 것. 대나무를 하나하나 엮어 만든 작품은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섬세하다. 벼농사의 중심지였던 김제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염원이 전설을 탄생시켰다. 마르지 않는 강과 저수지는 비옥한 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고, 황금 지평선이 마주하고 있는 평야는 많은 성현과 학자를 배출한 중심지가 됐다. 너른 들녘을 바라보며 서원과 학당이 세워져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학문에 대한 열망은 지금도 식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다.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학당에선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리고 있다. 신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해봤습니까? 자, 그러지. 신체. 말문. 설리. 도심의 아이들에게 이곳은 흥미롭고 특별한 배움터. 그러나 일과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던 옛 선비들에게 학당에서의 배움은 곧 생활의 연장이었다. 서지 말라. 무슨 들 가운데 농사 짓는데 이런 것이 있는가? 옛날부터 선비들은 주경야독 했으니까요. 선비들이라 해서 그냥 말랑하니 놀고 글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농사 틀이 막 농경이 추우니까 농사 짓고 밤에는 또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해서. 주경야독, 그 부지런함이 땅을 닮았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은 평야에서 바다로 이어진다. 만경강 하구 진봉산 기슭에서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절. 그 이름이 그래서 망해사다. 바다를 제 품에 꼭 껴안고 있어도 바다를 그리워하는 듯 사찰의 건물은 모두 바다로 향해 있다. (642년) 백제 의자왕 때 세워진 망해사는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없지만 자연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은 비할 데 없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온다. 산에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탁 트인 데 두거나 물가에 있으면 참 좋죠. 바다를 좋아합니다. 여기 가면 저 멀리 또 명선이 또 육지도 보이고 참 좋군요. 매일 저녁 서해 낙조의 장관이 앞마당에서 펼쳐지고, 가을색으로 갈아입은 풍경은 잠시 지친 어깨를 내려놓기에 좋다. 대부분 구릉지대와 평야인 김제에서 지평선을 가로막으며 우뚝 솟아있는 모악산.
그리 높지 않지만 산세가 깊어 어머니의 품이라 불린다. 모악산을 오르다 보면 소나무 숲길을 만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특별한 소나무가 여행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나무가 하나로 이어진 연리지 나무.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마치 어깨를 감싸듯 하나로 이어진 나뭇가지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애틋하다. 모악산을 조금 오르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난다. 이 맑은 물줄기는 과거 벽골제의 수원이 됐고 산 아래 저수지들로 흘러 비옥한 땅을 일구는 밑거름이 됐다. 깊어가는 가을, 은빛 햇살이 물 위에 내려앉으면 금평 저수지의 운치가 더욱 그윽해진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악산은 종교 문화의 전통이 깊은 곳이다. 1900년대 초 개화의 물결을 타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모악산에 자리를 잡았다. 금산교회는 100년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곳. 한옥 구조의 교회 건물은 특이하게 기역자 형태를 띠고 있다. 당시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천장 상량에까지 성구를 새겨 넣었다. 당시 신도들의 신실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종교는 모악산의 역사와 늘 함께했다. (120년) 전 문을 연 수류성당. 구한말 조선의 천주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산속에 숨어 살았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곳 모악산으로 모여들었고 그동안 성당은 수많은 신앙인뿐 아니라 사제들을 배출했다. 전동성당은 이쪽 모악산 저 위쪽으로 담당을 했고 저기 동쪽하고 이제 그쪽은 전동성당이 담당했고 서남쪽은 수료성당이 담당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광양까지도 저희 수료 소속이었습니다. 배제가 아닌 수료 소속.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산업사회 되면서 도회지에서 성당이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다 이제 분가한 거죠. 모악산의 종교 유적지는 현재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 백제의 천년 고찰 금산사다. 국내 최고의 미륵 성지인 금산사는 백제가 멸망한 뒤 새 세상을 간절히 기원한 백제 유민의 소망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인조 13년에 재건된 3층 구조의 법당은 불교 건축의 백미로 꼽힐 뿐 아니라 한국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양식. 미륵 3존불 입상은 본존불의 높이가 12.8m로 실내 입상으로선 매우 큰 규모다.
사찰 곳곳이 보물들이니 금산사는 종교 성지뿐 아니라 문화재로서도 그 가치가 높다. 웅장하면서도 때로는 소박한 모양새를 가진 보물들.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니 그 멋이 더한다. 특히 흑색을 띤 육각 다층 석탑처럼 금산사의 보물들은 당대에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많다. 보재로 역시 사찰에 돌기둥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평야지대인 김제에서 척박한 야산을 개척해 삶의 터전을 일군 황토마을. 이곳에서 재배된 과일은 당도가 높다. 황토에서 자란 데다 햇살이 좋으니 올해는 포도 맛이 더 일품이다. 대부분 밭일을 하며 사는 마을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이곳까지 내려온 피난민들. 내려와서 잠깐 있다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만 했지 부모님들한테 더듬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고향에서 그 장마철에는 그 함지 타고 놀던 생각, 아니면 저희가 그 이북 황해도 그 초도다는 섬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까나리 제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그 꼴뚜기 골라 먹던 생각. 고향을 떠나온 이들은 땅이 없어 산을 깎고 농지를 만들었다. 기계가 마땅히 없던 시절 손으로 일일이 산을 깎고 다듬어 평지를 만들었으니 그 수고로움이야 이루 말할 수 있을까. 가난했던 마을은 피와 땀으로 땅을 얻었다. (19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황토마을은 주민의 대부분이 황해도가 고향인 사람들. 이거 손님 오면 꼭 정말 반가운 손님 와야 이런 거 했어요. 이젠 고향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옛일을 추억한다. 기나긴 세월을 이곳에서 지냈지만 마을 어르신들에게 고향은 가슴 한켠에 숨겨둔 사진 한 장처럼 언제든 꺼내보고픈 추억이다. 내가 고향에서 17살이 나왔는데 뭐 고향 거의 다 아는데 지금 나는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나왔는데 고향에도 형수들 조카들 다 있어. 이제 고향 항상 생각나지.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은 이제 이런 아픔을 기억해줄 이들도 많지 않다. 너른 평야를 만들기 위해 땅을 일군 사람들에게 풍요를 비는 마음은 넉넉한 인심을 품게 했다. 돌에 새끼줄을 감아 풍요를 기원한 입석 바위는 김제 사람들의 마음이다. 매년 10월이면 김제는 축제로 흥이 난다. 축복의 땅이 있고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들 노래 또한 힘이 있다.
여보 동군들 예! 우리가 나라를 다 비서니 모두 한이도 짊어지고 자 마을을 갑시다. 간세 어서. 풍요로움이 깃든 황금 지평선 사이로 가을 향기가 물든다.